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오늘 유권자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소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벚꽃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던 대저대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철새 대체 서식지가 부실하다며 문화재청이 심의를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하구 홍키예술촌에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입주예술가에게는 전시 공간 지원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일부 유권자들은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투표용지 때문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엔 오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입구의 사무원 안내에 따라 관내와 관외 투표소로 나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를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 투표 때 그리고 본 투표 때 장애인 분들은 미리 16개 구군에 있는 협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집에 가서 찾아뵙고 모셔서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일부 유권자는 투표 중 걸려온 전화를 받아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완견을 데리고 온 유권자는 출입을 하지 못해 외부에 두고 투표를 하는가 하면 기표 후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지 않고 나오다 감독관의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접어서 나오세요. 혹시 이게 도장이 좀 이중으로 찍힐까 봐 후후 말려가지고 잘 넣었거든요. 네. 이번 총선의 부산 유권자 수는 288만여 명으로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4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앞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2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부산의 투표율은 10.5%로 지난 총선 때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는 205개 사전투표소에서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본투표는 오는 10일 같은 시각 지정된 4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개화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꽃이 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만개한 벚꽃이 터널을 이뤘습니다. 부산 지역의 벚꽃은 대청동 관측소를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개화를 시작해 10여일 만에 절정을 맞았습니다. 올해 벚꽃은 3월 꽃샘 추위와 잦은 비 탓에 지난해보다 한 주 정도 늦게 피었습니다. 부산 지역은 5일 사전투표일부터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5일 사전투표를 마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벚꽃은 4월 첫째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꽃잎이 떨어지면서 푸른 옷으로 갈아입을 전망입니다. 정작 이번 주에 많이 핀 거 보니까 조금 좋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금방 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내일 또 계속 날씨 좋다 해가지고 투표하러 가기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역대 최고로 6시에 투표율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투표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 좀 산책을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도 만개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사전 투표하시고 벚꽃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이 짧아서 아쉬운 것 같고요. 오늘 사전투표는 내일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꽃을 즐기러 조금 자주 다니고 싶어요. 부산 지역은 주말인 7일까지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다가 8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이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10일은 구름 많은 날이 예상되며 아침 기온은 4에서 10도, 낮 기온은 18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4월 중순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5일쯤 비 소식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통과로 2달 뒤 착공할 걸로 보였던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다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아있던 문화재청 승인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삼락동에서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게 될 대저대교. 서부산권 교통체증, 특히 한창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게 될 다리입니다. 오는 6월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시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대저대교 건설로 자연유산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새 대체 서식지를 더욱 강화해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화재청 의견입니다. 대모잠자리라든지 맹꽁이라든지 다른 생물들이 서식지로 이용하는 데를 큰 고니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큰 고니 서식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체 서식지는 아니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걸 오히려 이 문화재청이 지금 부결시킴으로써 보여준. 2008년 시작된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2016년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질 부실 작성이 논란이 돼 7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교량 높이를 낮추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청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6월 착공을 발표했지만 이번 부결로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부산시는 보강된 환경 보존 계획을 문화재청에 다시 신청해 올해 안에 착공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했던 2029년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과 오륙도 등 남구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이 많은데요. 버스를 타고 이 지역 관광지들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가 한시적으로 지역 관광 거점을 잇는 테마형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미 오륙도 남구 투어란 글자가 새겨진 버스가 출발합니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도착한 곳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 22개국 참전국 2,300여 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축구장 18개를 합친 크기의 넓은 공원에서는 숭고한 이들의 주검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어 용오만 선착장에선 부산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럭셔리 요트 투어.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엔미 투어에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을지 가보지 못한 곳인데 특히 오전에 간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베이의 투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또 한번 오고 싶네요. 특히 우암동 소망마을에서는 피란민들의 삶의 애환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해운대나 태종대나 광안리나 전부 바다를 많이 가는데 그거보다는 부산은 그 일제강점기 때랑 6.25 전쟁이랑 굉장히 부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평화와 교육을 기본 모토로 해서 이 투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과 문화와 교육, 역사가 어우러진 그런 남구라고.
부산 시티투어 버스로 부산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면 UM미 569 남구 투어 버스는 남구 지역 내 주요 관광지만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UM미 569 남구 버스는 4월 6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연말까지 테마형 투어로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남구 홈페이지 예약 링크 또는 부산 여행 특공대에서 가능하며 4월과 5월 두 달간은 SNS 인증 할인 이벤트 등도 시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부산 창작 거점 공간인 사하구 홍티예술촌에서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입주예술가에게는 전시 공간 지원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빗물이 빠져나가 홍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수관. 도시의 구석진 밑바닥에 위치해 존재감이 크진 않지만 효용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작가의 시각입니다. 제주 돌담을 모티브로 한 드로잉 작품도 관계를 통해 연결된 사회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관계들 사이가 이제 유착됐을 때, 그 경계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소유했지만 쓸모를 다해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재해석해 작품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물건에 자신이 전공한 동양화를 더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물건과 식물들을 탁본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사용하던 물건, 꽃, 사군자를 통해 주인의 부재로 필요 없어진 것과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줍고자 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은 사하구 홍티예술촌, 서부산 창작 거점 공간이기도 합니다. 홍티예술촌은 2024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 예술가에게 전시공간 지원을,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의 다양한 작품은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4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영도구 복례동 무량장에 정박 중이던 99톤급 예인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기관실 내 발전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발전기 과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11시쯤 부산 중구 영주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간단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일 때가 많은데요. 부산 서구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입니다. 나눔 냉장고가 눈에 띕니다. 이 냉장고 안에는 달걀이며 간단한 식재료, 냉장 식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 옆 진열장에는 통조림과 쌀, 라면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 물품입니다. 나눔 냉장고는 이웃들이 각종 식재료나 식료품을 기부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상담을 거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뭐 사뭇 내 구입할 수 없는 거 여기 가서 생각지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마음에 드는 거 먹고 싶은 거 또 가져갈 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죠. 냉장고를 채우는 사랑의 손길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10건, 기부 가액으로 4천만 원의 물품이 기부돼 4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가 전달됐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든 나눔 문화는 자연스레 따뜻한 공동체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남의 일이 하나 가봐야 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후보자가 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웃의 사랑과 온정으로 채워지고 있는 나눔 냉장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이웃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에서 늘봄 학교가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과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전체 304개 중 37%인 112개 학교 162명의 교사가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습형 늘봄에 투입된 인력은 강사 42%, 교사 20%, 늘봄 기간제 교사 11%입니다. 그 외 25%는 강사와 교사가 나누어서 수업하는 경우 미운영 등입니다.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늘봄 업무 담당자는 늘봄 기간제 교사와 늘봄 실무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교감이나 교사에게 늘봄 행정 업무를 부과하거나 늘봄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10%에 달했습니다.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기존 돌봄 교실 또는 유유 공간이 있어 충분하다는 응답은 45%로 절반에 못 미쳤고 교실이 부족해 1학년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나머지 24%는 특별 교실을 없애고 늘봄 교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대한 중복 응답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전면 실시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많았고 인력과 체계의 혼선이 크다는 응답이 76%, 교사 업무 가중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부족도 42%를 차지했고 부산이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3%에 그쳤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에 늘봄학교 정책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핀 화사한 연분홍 벚꽃은 이제 시민들이 찾고 함께 즐기는 부산의 벚꽃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충객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온통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나무에 흰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듯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캠퍼스는 잠시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시민들을 위한 봄잔치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 은은한 벚꽃 향기 속에 거리의 분필 낙서와 타로 체험 등 캠퍼스 낭만을 한껏 즐겼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우리 동명대학 벚꽃축제는 재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의 축제입니다. 축제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분필 낙서거리, 퍼스널 컬러 진단, 타로 타투 및 페이스 페인팅, 소음 팔찌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특히 총학생회에서 제공하는 팝콘 무료 나눔 이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습니다. 야간엔 LED 조명으로 벚꽃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색다른 벚꽃 축제를 즐겼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적용하여 재학생과 지역 주민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캠퍼스 잔디광장엔 핑크 캠퍼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캠퍼스 안 도로를 따라 줄지어선 500그루의 벚나무들. 매년 풍성하게 펴 장관을 이루자 이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학과와 부서들이 잔디광장에 부스를 만들고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거리 행사와 동아리 공연 등으로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캠퍼스 광장 어디서든 찍으면 포토존이 됩니다.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요즘, 대학 캠퍼스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벚꽃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5일 부산항 신항 7부들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이 맡아 운영하게 된 신항 7부들은 배의 정박부터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화물을 내리는 과정과 화물을 장치장에 쌓는 과정,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의 이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지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영화 영상 산업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4일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14차 부산 미래 혁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OTT 플랫폼 거점 부산 촬영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한편 부산 촬영소와 협업을 통한 국내외 작품을 공동으로 유치키로 했습니다. 또 원스톱 제작 지원 서비스와 가상현실 특수 촬영 로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과 같은 10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앞서 2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 종합평가 결과에서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 만난데이를 비롯해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